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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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2016년 병신년이라고 하죠. 이거 발음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데 뜻은 네. 되게 좋아요. 네네. 붉은 원숭이해. 그래서 오늘 제가 복장도 붉은색으로 맞춰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고구마도 씻어 먹을 정도로 그래서 지혜롭고 또 되게 낙천적이래요, 성격은. 네. 그래서 여유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인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뭐죠? 네, 새해 인사 덕담으로 먼저 시작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퍼스널 브랜드 여러분들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부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실 가장 부러운데 가장 제가 안 되는 영역의 분을 또 제가 찾아뵙고 그런 왔습니다. 영역이 있나요, 대표님? 네, 네. 보통 왜 창의 시대 막 이런 부분들에 자신의 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분, 색으로 표현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명, 환희,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서양화가 네네. 네, 앙리 이선화 작가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가님이시군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화폭으로 담아내시는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화 작가님이신데요.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보통 그 사람마다 자신만의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보통 에네르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아우라 여러 가지 막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그 색깔과 그 생각과 에너지를 만약에 색으로 표현한다면 네. MC님은 무슨 색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응. 저는 버건디 색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이 있을 좋아하는 텐데. 색깔이에요, 그냥. 대표님은 지금 입으신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 와인색이 잘 어울리나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 아,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이미지요. 네. 사실 색은 원래 한 색이었대요. 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각양각색의 색깔로 표출됐다가 다시 본연의 빛으로 색깔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화가님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선화 작가님이시고요. 네네. 이 서양 화가가 본인의 그 에너지의 기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그 색깔의 기운대로 살면 네.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명한 색과 빛의 에너지를 생명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뭐 전시회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지금 쭉 사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뭔가 설명을 듣고 나서 봐서 그런지 그 안에서 에너지, 뭐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보는 동안에도 잠깐이 좀 이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선화 작가님, 오늘 저희가 지금부터 좀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 3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3T는 새해가 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재능을 가리키는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T, 탤런트입니다. 이선화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그림 그리는 재능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재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언제 어떻게 찾으셨답니까? 보통 이렇게 재능 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네. 글을 쓰거나 뭐 이런 쪽은 분명히 그 윗대에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피가 있는 것 같죠? 네, 좀 네네. 다른 피가 좀 흘러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작가님도 외할아버지가 그림 그리시는 그 화가셨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나도 화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꿀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화가 말고는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주고 울림이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장자, 논어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양 철학과 미학, 철학 이렇게 해서 와. 같이 그림과 함께 융합을 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작가로 본인의 재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작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쌓아온 실력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만의 어떤 특별한 훈련법을 저희가 두 번째 T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학교도 계속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미술 쪽으로 대학을 가셨는데 네.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추상화에 집중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과 역경을 견디고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찾은 그 인생의 진리는 고전의 책이 아니라 본인이 그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 작업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녹여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자기와의 만남은 붓 끝에서 피와 땀으로부터 피어나는 그런 꽃이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그 그림 그리는 그런 체험을 이제 본인의 그림에 자신의 그 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승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림 안에서 녹여낼 수 있게끔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본인을 훈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선화 작가님의 어떤 특별한 훈련법은 바로 이 매일 명상을 통해서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화폭에 녹여냈다는 거, 그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명상의 시간과 자기만의 훈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은 뭐 당연히 있었겠죠. 네. 세 번째 T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방법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그림이 어떤 인정을 받거나 이런 시간까지 계속 지루하게 본인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림에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 이제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그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리는 이 과정 자체가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처가 왜 본인을 그 선을 닦기 위해서 참선한 것처럼 네네. 본인도 평상시에 명상이나 이런 참선을 통해서 수양하는 그 과정들 그 인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보는 마음, 그다음에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마음을 비워내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다.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세상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 그림 속에 담아내는 작가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왠지 작가님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올라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가요 분위기가 실제로? 제가 보면? 연말에 차 한 잔 같이 할 네네.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냥 그분 자체는 그냥 딱 봤을 때는 화가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 굉장히 편안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주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아, 선이 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을 비워내서 그러신지 웬만한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네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신만의 3T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른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살펴봤는데요. 서양화가 이선화 작가님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올 이제 한 해 처음 시작하는 멘토링이니만큼 조금 더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첫 번째, 손끝에서 인생의 진리가 나온다. 우리 대부분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뭐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 손끝에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왜 원효 대사가 그런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해골 물에 있는 물을 네네네. 먹고 다시 이제 그 답을 찾은 거와 똑같다라고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있는 그곳에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인생의 진리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 하는 그 일에 몰입하면서 오히려 되게 인생의 그
단맛 그런 그 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서 결국 세상은 나를 통해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끝의 힘을 계속 길러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뭐 그랬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바로 내 일에 더 몰두를 하면 언젠가는 이 순간을 또 달콤하게 즐길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새해에도 어렵지만 다 같이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아마 선을 닦거나 웬만하게 마음을 비우거나 이럴 때 많이 쓰라고 권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는 명상을 통해 나를 만나라. 앞에서 우리 이선아 작가님의 방법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건 호흡하고도 되게 많이 연결되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생각들을 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내 마음속에 이 우라가 치밀거나 화를 네. 내미는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시간을 잠시 멈추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지 내 안에 네.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내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세상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되는 그 비법을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명상 요즘에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명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 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면서 영상으로 이어지는 건데 하루에 단 10분만 해도 굉장히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 시간 통해서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기본으로 명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방법 남아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퍼스널 브랜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작품을 통해 진짜 소통을 하라.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에는 나의 철학이나 인생이나 가치관, 소망 같은 것들이 오롯이 담겨낼 수 있습니다. 담겨질 수. 그러니까 글 하나, 사진 한 장, 영상, 뭐 기획서 한 장이라도 어떤 거든지 이 진짜 그게 작품이다 생각하고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로부터 내 손끝에서 나가는 작품이 결국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를 상대방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결에 뭐 SNS에다 글도 잘 남기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잘 올리는데 이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제 나의 작품이다 생각해서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린다면 그게 나중에 모아지면 또 정말 근사한 어떤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새해 첫날에 걸맞는 정말 여러분들 한 해의 프로젝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오늘 멘토링 시간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우선 오늘도 지난주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오늘 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할 일 목록 리스트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요,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롭다는 거를 기억을 해내는 거. 네. 세 번째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노하우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생각버리기 연습에 나오는 그런 그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화면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팁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에요, 저희가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굉장히 달콤한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해봐라 하는 거에 약간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계획 자체를 잘 세워보자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 1월에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작심 3일에 걸려서 분명히 초기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네. 분명히 또 안 아우, 됐을 찔리네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거대한 목표를 보통 세워요. 뭐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왜 작은 목표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네. 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세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한 달에 1kg 빼기, 요거는 그렇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1kg 빼기 위해서 하루에 만약에 이 윗몸 일으키기 네네. 하나, 네. 이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요? 하나. 1kg 빠질까요? 한 달 동안? 그거 매일매일 해보세요. 하나 하면 네네. 처음엔 그 하나가 힘든데 두 번째 두 개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세 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근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1kg가 딱 빠졌다. 그러면 네네. 좀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으니까 안 해서 그런데 그쵸.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아마 올해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제가 이 해마다 버킷리스트를 쓰는 거에 꼭 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건강한 55 만들기. 네. 근데 이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정도도 뭐 괜찮아. 대표님 보기에는 5옷인데. 아니에요. 네. 절대 건강한 66 막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는 바깥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안 해도 괜찮아라고 사실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것 같은데 아마 말은 그렇게 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네. 담을 치고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도 작년에 못 이루신 그 한 가지 소망 올해는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물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이 새해에 어떤 동력을 더 일으키는데 많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터닝 포인트 배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번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터닝 포인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시키는 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되게 혹하시죠? 에너지 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면 보통 열정, 동기, 도전, 희망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에너지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길고 지루한 훈련 시간을 거쳐서 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자체로는 사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20, 30대는 에너지가 훨씬 더 세요. 기술보다. 네. 그러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센 거지 진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잘하게 기술로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네. 요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성과물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야 에너지가 기술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네. 자신의 에너지를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내가 가진 에너지는 뭐다? 우리 MC님이 가진 에너지는 뭘까요? 스스로 정의 내려. 제 에너지요.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칭찬을 주로 해줬던 그것도 기억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이제 해피 바이러스 같다고 항상 밝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는 네.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다. 네. 그러니까 행복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네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는 어디죠? 글쎄요. 진행자 영역? 네. 진행자 영역에서 네네.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네. 어떤 능력을 가져야 그게 가능할까요? 진행자 쪽에서요. 요즘에는요, 조금 진실성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진실성을 바깥으로 보여지게 하려면 본인이 가진 에너지는 행복 에너지인데 네네. 이 행복 에너지를 기술로 전환시키려면 진실성이 다른 사람이 느껴지게끔 뭔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네네. 하려면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좀 읽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독심술? 그건 어렵겠지만, 뭐 좀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능력이 뭔지를 아이고, 네, 대표님.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걸 좀 해봤는데 네네. 퍼스널 브랜드 영역, 이거 제가 이 최고가 되고 싶은 영역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온오프라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력과 또 소셜 채널별 SNS에 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큐레이션 능력이다. 오,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해보면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기술이 많구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가 네.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네, 나는 그냥 네. 최고가 되고 싶어.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한마디도 못 대답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정의 내린 이후에는 실제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저를 지금 강력하게 몰아붙이셨는데요. 이래야지 좀 뭔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요, 구체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내드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책 한 가지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좀 전에 제가 작심삼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굉장히 막 굳건한데 네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요? 그런 책이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왜 그 중독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도박, 금연, 뭐 여러 가지 금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은 먹는데 사실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중독 치유를 그러니까 치유하는 회복을 시켜주는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네. 감정이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내 안에 수많은 나가 존재하는데 이 계속 다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란하는 또 내가 네. 그걸 막으면서 이 계속 꼬이고 꼬여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스스로 강박이나 여러 가지 죄책감을 버리고 원하는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분열된 나에서 통합된 나로 만드는 이런 그 아주 비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 마음인데 동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저도 이 책 소개를 좀 보니까요.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의 사례 중에서 42가지를 엮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런 사례 같은 거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예, 네. 바로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새해 첫날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이 책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고치기 힘든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저희 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네, 오늘 첫날 또 첫 방송 이런 얘기들 수식어들 굉장히 많이 붙이면서 뭔가 저희가 되게 의미부여를 하는데 저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첫날 첫 방송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예, 퍼스널 브랜드 준비하신 분들 위해서 어떤 말씀 전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1년을 넘게 진행을 이제 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머리에 어느 정도 각은 좀 잡히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이 이제 매 주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MC님을 굉장히 몰아붙였다고 네, 완전 얘기했는데 몰아붙였죠, 지금. 네. 사실 제가 때리진 않았잖아요. 때린 것보다 더 네, 충격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렇게 네. 또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집요하게 그분의 과정을 좀 더 설계해주는 워크숍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가미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네. 제대로 효과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강일하게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지죠? 네.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저희가 더욱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걸 약속드리며 오늘 첫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